지방 농어촌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이번 대입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 화제의 만점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바로 경북 포항시. 시내 중심가부터 마을 입구까지 곳곳에 걸린 현수막들이 그 축하 열기를 실감케 한다. 만점 받으면 대환영이지요. 가정에서 대영광이고 학교에서도 뭐 대인기잖아요. 진짜로 나 막 대단하다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다. 이 작은 동네에서 이렇게 나오기가 힘든데 플랜카드 보고 진짜 기뻤어요. 장했어요. 지역 전체를 들썩이게 한 2013학년도 수능 만점자 서준호 군. 총 5개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준호 군은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더욱 주목을 받았다.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다. 학원도 안 다니고 학교 생활에 충실했다. 사실 저도 이런 뉴스 봤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들처럼 기본 학교 교재에 충실했고 또 학원에 안 다니고 그냥 혼자서 공부하는 것에 재미를 들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바로 그 증인이고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학교 수업을 활용해 수능 만점의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는 준호 군. 변명, 양반의 안심. 그런 다음에 중장이다. 수업은 물론 예습 복습에도 자기만의 원칙을 고수하며 공부했던 수능 만점자 서준호 군의 만점 비결을 지금 파헤쳐본다. 하나, 둘, 셋. 수능 점수 발표 후 같은 반 친구들 사이에서 일약 스타가 된 준호 군. 준호 한다면 하는 친구고 전교 1등으로 계속 유명했고 별명도 전교 1등이에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항상 노력해왔으니까 만점 받을 줄 알고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애 있어서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워요. 주위에서 이렇게 다 기뻐해주고 하니까 스스로 그냥 혼자서 기뻐했던 것보다 훨씬 배가 되는 느낌이고 또 이 친구들 기대도 있으니까 아 진짜 이제부터 시작이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진짜 꿈을 이뤄서 또 그때도 이 친구들이랑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순간을 실현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놀 땐 확실하게 놀지만 공부할 때만큼은 다른 면모를 보인다는 준호 군. 자신한테도 좀 엄격했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안주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시험을 치고 나서도 인터넷에 좀 최상위권 커뮤니티 이런 데 들어가서 점수를 보면서 계속 자극을 받았고 좀 자신을 계속 자극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만족보다는 더 발전하려고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려고 했던 노력이 제 고득점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학교 기숙사. 그 중에서도 수험생활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여기가 제가 3년 동안 공부했던 자습실입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고 지금은 다른 후배가 사용하고 있지만 준호 군에겐 더없이 친근한 자리. 이를 증명하듯 책상 곳곳에는 아직 준호 군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게 문과 선택을 결정하고 나서 이왕 문과를 가는 거 한번 최정상에서 말 그대로 한번 전국의 문과생들을 상대로 한번 정복을 해보자. 내가 최고를 차지해보자. 이런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쓴 글귀입니다.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공부에 지칠 때마다 적어두었던 나를 향한 위로와 채찍의 말들. 준호 군은 유독 자기관리가 투철한 학생이었다. 시험 기간 같은 경우나 고3 때 잠 줄여가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죠, 자습 시간에.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18장인데 바로 여기서 이렇게 책 올려놓고 공부하기도 했고 여기 보면 피다리 책상 있잖아요. 저 여기에 그냥 책 올려놓고 공부했고 그래도 잠이 온다 이러면 찬바람을 쐬러 가는 거죠.
차가운 공기와 함께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좀 처절한 싸움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잠 오면 버티고 그냥 잠 쏟아지는데 안 자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약간의 전 스릴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공부에 매진했던 준호군. 이렇게 타인들의 시선은 아랑곳 않고 공부에 열정을 피우게 된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 아버지잖아. 지금 이제 한 7시 10분 정도 됐다. 아까 저녁 먹었다. 아빠 먹었나? 몸 조심하고 힘내래. 아버지랑 지금 전화로 이렇게 서로 소식을 전하고 그러는데, 지금 아버지께서 해외 중동 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시간이 나시면 계속 전화하시고 그래요. 8월 달에 사우디 가실 때 되게 섭섭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를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참아야죠. 장남으로서. 어린 시절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가정 형편으로 아버지와 떨어져 살게 된 준호군. 타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어머니조차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게 전부이다. 여보세요? 엄마, 추운데 고생 많지? 괜찮다. 거기엔 별로 안 춥나? 여기도 오늘 영하 6도인가 그랬다. 영하 6도. 낮에는 너무 잘해줘서 잘하고 고맙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엄마가 너무 신나. 앞으로도 계속 기쁘게 해줄게. 그래, 기운이 절로 나는 거야. 화이팅! 우리 아들 화이팅! 아유, 우리 착한 손. 제가 좀 다리라도 주물러 드릴게요. 팔이나. 부모님을 대신해 준호군의 고3 수험 생활을 곁에서 지켜봐준 사람은 할머니.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준호군을 격려해 주었다. 한 번도 이 공부에 내가 나태하다든가 이런 그 기간이 전혀 없어요. 꾸준히 계속 이어가며 저녁에 밤 하면은 최고 오래 한 게 밤 4시 10분까지 했어요. 물론 사춘기를 겪으면서 집안 형편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했던 것에 불만도 많이 느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내가 정말 성공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약간의 부담감이 이제 저를 공부를 열심히 하게 채찍질한 거죠. 준호군이 살고 있는 곳은 시내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 원래는 제가 포항 내에서 다른 동네에 살았었는데 4살쯤에 아버지 의견 따라서 가족 전체가 여기로 이사 오게 됐어요. 학교 주변에서 벗어나서 그 가까운 동네만 가도 완전 논밭 있고, 여기가 정말 농촌이구나 이런 게 느껴졌어요. 학원은 물론 웬만한 규모의 서점조차 버스를 타고 좋게 30분은 나가야 접할 수 있을 정도. 이곳에서 공부를 위해 준호군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학교뿐이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50분의 학교 수업은 그 어떤 과외나 학원 수업보다 더욱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학원비 자체도 매달 그렇게 나가다 보면 좀 집에 미안한 것도 있고, 잠깐은 성적이 잘 나올지 몰라도 결국 내가 스스로 하는 그 습관은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정말 열심히 참여해서 내 교과서나 노트를 완벽한 자습서로 만들어 놓는 게 내가 시험 공부할 때 최선의 방법이다. 여기서 준호군의 수업 태도를 지켜보자. 한눈에 봐도
선생님 말씀을 경청하며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이렇듯 선생님과 호흡하며 수업에 몰입하는 태도가 수업을 정복하는 길의 시작이다. 정말 교과서적인 대답 같은데 준호 같은 경우는 정말 기본에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 절대 딴짓을 하는 경우를 본 적도 없고. 준호는 특별하게 수업이 임하는 그 자세가 아주 진지하고 교사를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고 또 리액션이 참 강하니까 돌다가 결국 교사의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무는 그 학생이 준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기초공사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일단 문제를 푸는 것을 별개로 하고 기초공사를 잘 한 다음에 그 위에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제 내용물들이 이제 쌓여가는 거죠. 하지만 준호 군에게도 수업 시간이 곤혹스러울 때가 있었다. 밥 먹고 난 바로 다음 시간이나 좀 1교시 이럴 때는 잠이 정말 쏟아지는데 뭐 나태할 때 잠이 더 잘 쏟아지고. 뜻하지 않게 졸음이 몰려올 때면 준호 군은 갖은 방법을 써서라도 졸음을 쫓기 위해 애를 썼다. 때로는 연필로 허벅지를 찔러가며 잠을 깨기도 했고, 견디기 어려우면 교실 뒤쪽에 서서 수업에 집중하는 투혼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절대 뺏길 수 없다는 절실함으로 졸음과의 싸움을 이겨낸 준호 군. 한 번도 자는 못 받고요. 그러니까 조는 것만 2번인가? 딱 3번 그 정도 받고 공부할 때는 진짜 누구보다 진짜 집중력 정말 좋고 진짜 기계예요. 만에 하나 정말 세부적인 부분을 몰라서 오늘 수업을 안 들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서 물었을 때 틀린다면 얼마나 원통할까, 이런 후회를 저는 그 후회를 할까 봐 너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는 것이 나왔다고 느껴질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서 듣자. 분명히 후회할 수 있다. 그렇게 계속 제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잠을 쫓아냈다고 해서 수업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수업을 듣다가도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수업의 흐름을 쉽게 따라갈 수 없었다. 수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수업 시간 전에 충분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예습을 안 하고 들으니까 저게 뭘 말하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 계속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시간을 쓰다 보니까 나머지 내용들을, 그러니까 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머지 부분들을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예습을 선택했습니다. 시간표에 맞춰 다음날 수업 시간에 배울 단원들을 반드시 예습해간 준호 군. 보통 예습이라고 하면 교재를 읽어보는 데 그치기 쉽지만 준호 군은 교재를 읽고 그 단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예습 노트에 정리했는데, 국어 과목을 예로 들면 글의 주제와 배경에 대한 생각들을 적어두고, 글을 읽으며 교재에 표시해둔 근거를 토대로 글의 기본 구조를 정리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 이유를 찾아보고 의문점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이렇게 정리해둔 내용들은 수업에 몰입하는 촉매제가 되기 마련. 수업을 통해 궁금한 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자연히 수업의 집중도도 올라갔다. 이게 바로 준호 군의 국어 예습 노트. 자기가 생각하는 글의 구조와 주제를 적고 공부하면서 떠오르는 궁금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 이렇게 미리 알고 가면 수업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아, 이런 내용을 배우겠구나. 또 이제 수업 시간에 질문이라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얘기거리가, 자기만의 얘기거리가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 10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되면 준호 군은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며 수업 내용에 최대한 집중했다.
이때 예습 노트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 잘못 내가 들었네. 잘못 들었네 하면서 자신의 무엇을 인정하는 거야? 잘못. 그렇죠, 잘못, 실수. 특히 선생님 말씀 중에서 의문점에 대한 해답이 나오면 반드시 필기해두었다. 양반. 양반은 이렇게 준호군은 수업을 통해 예습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을 점검하고 놓친 부분들은 보강해 가면서 기본 개념을 탄탄히 할 수 있었다. 공연 바뀌네. 주목하셔야 됩니다. 엄마랑 왜 결혼하십니까? 내가 엄마는 하늘이 내려주시다. 아, 그러면 엄마가 그 천산에 천벌이지. 자, 여러분들 그 장면 바뀐 몇 부분이 있었을까? 3번? 왜 3번이야? 그거 포인트가 어디 있었어? 밥 먹자. 재담에서 준호군은 수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수업에서 거론된 재미있는 일화들을 빠짐없이 필기해두었다. 저기가 양반에게 뭐 했어요? 조롱. 자, 그러니까 양반이 뭐 했어요? 호령.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생님이 던지는 모든 질문마다 대답을 해가며 수업에 집중했다. 첫 번째. 강아지 새끼. 자, 그다음 두 번째. 줄남생이. 자, 그다음 또. 송사리 새끼.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바로 말뚝의 태도가 사자 뭐라고 이야기했죠? 면정복배. 항해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 이렇게 준호군은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수업 시간을 최대한 활용했다. 쉬. 마침은 춤. 오늘 여기까지. 맞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그날 배운 내용을 바로 복습한 준호군. 복습을 할 때는 수업 교재와 예습 노트에 필기한 내용을 꼼꼼히 읽어봤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읽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 필기 내용을 토대로 50분간의 수업 내용을 차례로 상기시키는 것. 예습할 때 생겼던 의문점들이 수업을 통해 제대로 해결됐는지도 점검해봤다.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은 선생님께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질문을 하는 데에도 나름의 원칙이 있다는 준호군. 적절하지 않은 것이 가원하에서 민속국을 향유하던 양반들을 배려한 표현을 알아본다.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렇게 한자어도 쓰인 게 양반들을 뭐 배려한 의도다 이런 내용을 배운 게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이 선택지를 보니까 그거랑 혼돈이 돼서 지금. 이건 양반을 배려한 표현이라기보다는 모르는 내용을 물을 때 고민이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만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스스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즉시 수업 마치고 바로 와서 질문하는 편이에요. 귀찮을 만큼 찾아왔지만 그게 교사로서는 귀찮지 않고 좀 재밌고 흐뭇한 일이었었어요. 양반에 대한 저항. 이렇듯 준호군은 질문 과정까지 수업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했다. 학교 수업을 토대로 3년 내내 남부럽지 않은 성적을 유지했던 준호군. 하지만 준호군에게도 힘든 순간은 찾아왔다. 그때마다 큰 힘이 되어주었던 준호군의 담임 선생님. 하여튼 책으로도 잘했고 수업도 하기도 했고 또 기숙사에서 하셔서 되게 좀 친근하신 선생님인데요. 지금도 느낌이 상당히 삼촌 같은 선생님입니다. 저희 되게 걱정해 주시면서도 많이 챙겨주시고 또 저한테 자신감을 많이 불어넣어 주신 것 같아요. 3학년 올라오면서 또 이렇게 과연 내가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 최고의 학부를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좀 자신감 잃어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제일 잘하고 앞으로 잘할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많이 심어줬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호가 자신감을 또 얻은 것 같고 또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 것 같아요. 그대로 담아서 있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작은 시골 마을이라는 지역적 한계 때문에 공부에 있어 심적인 갈등을 겪기도 했던 준호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준호군에게 길을 제시해 준 것은 다름 아닌
독서였다.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에 투자했지만 시험이 끝나거나 공부가 안 되는 주말에는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달랬다. 특히 우연히 읽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자서전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었다. 책을 읽다 보면 나무가 크게 자라려면 앙상한 겨울나무의 시기를 거쳐야 한다고 그런 말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가정 형편이라든가 진로에 대한 갈등, 지역적 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갈등을 겪었는데 그 구절을 떠올리면서 좀 힘을 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시련에 직면해서도 새로운 도전을 감행하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모습을 보며 위로와 자극을 받았다는 준호군. 녹록치 않은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위로의 힘이 컸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떠올리며 심기일전의 마음을 다진 준호군. 틈틈이 읽은 글귀 하나하나가 꿈을 확실하게 다지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Climate change mounted over the. Some chose to dismiss it when the facts could no longer be denied. The growing next. 그렇게 준호군은 고등학교 3년을 공부에 매진했다.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말을 새기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독하게 공부했다. 공부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는 하루에 불과 2-3시간 정도만 자면서 공부에 매진한 준호군. 그렇게 꾸준히 정진한 결과 준호군은 마침내 수능 만점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내가 그동안 뭐 380점대, 390점대 이러면서 스스로를 벽을 만들어놨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벽을 깨트리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구나. 이대로라면 나는 내 꿈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이 기세를 몰아서 자신감도 얻었으니까 이런 즐긴다는 기분으로 계속 가보자. 난 지금 일을 해냈다. 분명히 해냈다. 이런 좀 벅찬 느낌이 있었어요. 자기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반드시 채우고 선생님을 통해서라든지 학생들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책을 통해서라든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꼭 채우려고 노력했던 점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교육이 살아있다는 모습이 보였다는 게 너무나 뿌듯하고 정말 즐겁습니다. 바다를 마주할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묵직해진다는 준호군. 나도 저렇게 드넓은 바다처럼 큰 무대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좀 이상이나 포부 같은 게 떠오르네요. 준호군의 꿈은 훌륭한 외교관이 되는 것이다. 꿈을 위해서 아마 지금 달려왔던 것보다 훨씬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면 고등학교에서 해왔던 것처럼 제 목표를 다시 되새기면서 지금보다 훨씬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비가 온 뒤 하늘이 더 맑아지는 것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는 자에겐 성공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엄격한 잣대로 공부에 매진해 수능 만점의 신화를 일군 준호군. 그의 또 다른 성공 신화가 기대된다.